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한 주 출발선부터 참 어렵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다시 한번 2,400선이 붕괴가 됐는데 1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780포인트 깼죠. 이제는 770포인트도 조금 위태로운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국인은 뭐 연이어서 계속해서 파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네, 오랜만에 국제 유가가 급락하기는 했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어서 사실은 하락하는 게 나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 이 하락한 이유가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우려감이 우리 시장에까지 반영이 되면서 오늘도 좀 우울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별 이슈에 따라서만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8가지 종목들 특징주 뽑아왔으니까요. 대진표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꾸려본 8개의 특징주 그 대진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8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새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주목받았던 대표적인 섹터는 역시 건설주들입니다. 부동산 정책, 이 공급 확대와 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최근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퍼포먼스를 보였거든요. 자, 건설의 대표적인 이름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승부 1라운드에서 만나보시죠. 네, 2라운드는 화학 관련주입니다.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가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의 최대 국영 석유 기업의 상하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반사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도 함께 분석해 볼게요. 자, 발각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최근 성황리에 마친 세계 최대 바이오 전시회 바이오 USA에서 화제를 모았던 종목들 간의 대결입니다. K바이오의 저력을 보여주면서 주가 흐름도 바람을 타고 있는 알테오젠, 자, 그리고 ABL 바이오가 맞붙는 3라운드의 대결입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올라와 있는데요. 누리호 발사가 무기한으로 연기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발사대로 갔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한국항공우주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호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까지 함께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대진표 확인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8강 바로 좀 들어가 보죠. 자, 8강의 1라운드 첫 번째 대결은요. 건설주들 간의 대결입니다. 현대건설 대 대우건설로 붙여봤는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지도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두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한 가지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건설주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시선을 끄는 건 역시나 최근에 이 분양가 상한제, 바로 그렇죠. 이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업계에서는 이게 나오게 되면 뭐 서울이라든지 부동산 주택 공급이 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건설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자,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이 바로 내일이면 그 모습을 드러낼 텐데 건설주들 다시 한번 활로를 찾고 쭉 한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근데 포커스는 사실은 내일 이제 기획재정부하고 이제 건토부랑 같이 이제 금융위와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뭐 분양가 상한제 포커스도 있지만 이제 임대차 3법에 관련돼 있는 임대인들 이제 집이라든지 그 이자 부담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초점이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획재정부나 금융위가 들어갈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개편입니다. 개편. 폐지도 아니고 개편이라는 그렇습니다. 것은 어제 뭐 정권에서 지금 현재 시세에 맞게끔 이렇게 뭐 유지 보완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걸 원하는 좀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보여지는 이게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신세 대비 70%에서 80%를 원래 하는 이렇게 제한하는 법인데 뭐 이번에 둥천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물을 짓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대의 단지로 제일 큰데 저기가 지금 공급이 하는 게 평당에 3,500만 원이지만 일반 분양으로 거의 없어져 버리면 4,500에서 5,000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주변 시세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꼭 수도권만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부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5천만 원 평당 5천만 원짜리 일반 분양권이 많이 나올 거로 예상되거든요. 근데 이게 주택급, 그러니까 주택 요금이 상승되는 거는 첫 번째는 토지,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기본율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걸 택지비라 그러거든요. 두 번째 이제 건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가산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했을 때는 어찌 보면
중장비도 써야 되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이고 하면 어찌 보면 건설사보다는 예. 제가 봤을 때 건설사보다는 건설사에 관련되는 부자재 자재 업종도 어찌 보면 강한 슈팅의 상승세를 보여줄 거라고 저는 좀 믿지 않은 그러니까 건재재 좋게 쪽으로? 예,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 시멘트, 예. 철강이라든지 이유가 뭔지 하면요. 지금 시장이 계속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시총이 작고 약간 쉽게 말하면 기관이라든지 뭐 외인이라든지 들어와서 빨리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낼 수 있는 종목에 분명히 그런 상황이 붙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대형 종목들은 워낙 두툼하고 일단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일단은 다시 이렇게 흔들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작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는 노출됐기 때문에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좀 보여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가 일단은 관련된 개편이 되면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일단은 예. 건설 자재, 시멘트, 철강부터 시작해서 안에 있는 인테리어 관련돼 있는 업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안에 가구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 오히려 시총이 작기 때문에 예. 충분히 단기간에 상승세라든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재무제표라든지 잘 보고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면요. 워낙 수익률이 너무 떨어지고 작년 대비해도 워낙 이렇게 적자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강한 상승세에는 적자가 다 필요하시고 모멘텀이 그냥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서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건자재라든지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종목에 일단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는 당분간의 시장이 좀 짓눌리는 흐름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제가 말하기 참 네. 요즘은 어려운 게 말할 때마다 다 네. 모든 게 지금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아무튼 좋아지겠죠. 네.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쉽진 않다. 예, 근데 이번 주 스케줄로 봤을 때도 예. 많은 행사라든지 있기 때문에 사실 내일 또 미국 미장이 또 휴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방향성도 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살얼음판이 계속 이어지고 긴 터널로 가는 건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는 거는 나오고 테마는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닝으로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이런 시점이 어찌 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중장기라든지 좀 강하게 길게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부자가 계속 밑으로 이 파란색을 찍으니까 지금 이런 장에서 사실은 트레이닝하기 힘드시죠. 그 상황에서 뭐 이렇게 매도로 해서 청산하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짧게 단기 트레이닝으로 가는 게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잃지 않는 오히려 잃지 않는 매매가 빨리빨리 청산하고 빨리 수익 나면 빨리 그거에서 청산하는 게 더 유리할 거로 봐집니다. 예. 네,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 건설주들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 이제 내일 개편안이 발표가 되잖아요.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기대감이라는 게 존재는 하는데 시장이 지금 받쳐주질 못하고 있어서 그 기대감으로 뭐 시장 전반적으로 섹터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테마주라든지 이벤트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고요. 네. 지수가 이제 시초가로 개파락을 하더라도 회복 중인 지수가 회복하는 그런 장에서는 대형주들이 주로 수급을 형성하면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장은 아무래도 조금 테마주들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거기서 이제 우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초반에 원숭이 도창 그런 네. 종목들 테마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튼 건설주들을 지금 일단 살펴보면은 지금 분양가 인상이 어떻게 보면 지금 불가피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지금 연쇄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양 가격을 어떻게 현실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이 내일 정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일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책적으로 약속을 했던 그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 집을 이렇게 연끌을 해서 샀는데 이자를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네.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한 네. 3억 원 정도 대출 나왔으면 이자만 한 170 이렇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부동산도 이제 포트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매매를 해서 만약에 분양을 받아서 그거를 전세로 돌리면서 아니면 월세로 돌리면서 그거를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없는 상태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 분양가 상한가 개편에 대해서 지금 건축비 인상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아마 이
약간 상대적인 부분이죠.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호재적인 부분인데 지금 현재 건설 상황이 금리 인상에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서 예. 내일의 그런 정부 발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방향을 살펴보자면 지금 앞으로 이제 40 미만 세대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진하게 이게 물량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어떻게 본다면 이 판가 이거 건설사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또 어느 정도 마진이 남아야 이거를 예. 진행을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이 판가를 전이 안 시킨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을 그대로 떠안으면은 건설사들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합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조합들도 그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그런 금액들을 포기하고 그냥 포기하는 사례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건설주로 보셔야 될 거는 차라리 대형 건설주를 보는 게 낫다. 네, 지금 당장 의견이 약간 좀 다르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잡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대형 건설주들이 거의 대부분 똑같은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바닥권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오고 있는데 예. 자 그런 부분에서 대형 건설주들을 접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분양가가 상승하게 될 경우 일단 미분양 리스크를 염두를 해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에 있어서 리스크는 아무래도 조금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거기에 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길게 봤을 때 분양 수요를 살펴보면은 수요는 계속해서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집에 대한 그런 욕구는 아직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투매로 가고 있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공사비 같은 경우에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 아무래도 작은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협상하는데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한마디에도 이렇게 조금 불리하게 아무튼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대형 건설사들은 아무래도 그런 협상적인 측면에서 입김이 세니까요. 네, 입김이 세다 보니까 좀 유리한 측면에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차라리 대형 건설사를 잡는데 지금 네. 시장이 아무래도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하단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이 여기 댓글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이 대형 건설사는 해외 부분을 같이 봐야 하지 않냐 이런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물론이죠. 네,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주택 공급을 진행을 하면서 해외에 이제 건설까지 같이 추진을 하는 뭐 이따 종목으로 나오겠지만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예. 원전이라든지 이런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껴있는 주가들이 아무래도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탄력성은 시장에서는 더 좋겠죠. 하지만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지수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대형주들에 대해서 저는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잡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내일 기대가 되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요거는 뭐 호재성 이슈이긴 하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이런 부담감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개편안이 좀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대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대 대우건설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낫습니까? 선택만 먼저 하면 됩니까? 네, 선택 네. 먼저 해주시죠.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 현대건설. 예,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떤 선택일까요? 저는 대우건설로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역시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자, 그럼 먼저 최인호 전문가께 먼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실적 자체가 네. 이제 내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라는 오피스텔 위주로 한 어찌 보면 복합시설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재개발이 아닌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레노베이션에 관련돼 있는 그쪽에 관련해서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폴란드라든지 체코의 원전 네. 수주 기대도 있죠. 예. 그다음에 일단 5조 클럽 일단 이번에 상회했습니다. 일단 7조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저 어디입니까? 외국 대학인데 이문동이죠. 네. 그쪽에도 지금 재개발 주택공사 들어가고 지금 서울마다도 세대수가 큰데 지금 현대건설 자체가 워낙 입지가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모멘텀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대우가 지금 1, 2분기에 계속 실적이 약간 편차가 보이는 이유도 대형 건설사의 뭐 주택에 좀 치중을 안 하고 예. 약간 이렇게 보수공사나 레노베이션 같은 주택공사하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쪽에 네. 너무 이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많이 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좀 해야 되겠죠. 네. 그 시장은 일단은
지금 건설 같은 경우는 아까 차트도 봤지만 다 똑같아요. 네. 테마성이기 때문에 정권에서 정책주로 인해서 정책 기대감으로. 같이 올라가고 같이 왜냐면 이 회사는 누가 1, 2등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수주받는 어찌 보면 상황인데 누가 더 많이 받냐에 또 차이겠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 건설업은 물론 지금 약간 많이 빠졌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분이 사실 되게 커요. 그래서 네. 사실 많이 찍는다고 하더라도 유명한 지역, 좋은 지역, 금싸라기 아닌 이상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사태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지금 금리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제로 금리가 아닌 지금 금리로서는 일반 주택을 살 수 있는 일반 청년 세대들이라든지 이렇게 신혼 세대들은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좀 봐지거든요. 예. 그렇지만 서울이라든 수도권은 아직까지 하면 뭐 50대 1, 뭐 150대 1 뭐 그렇게 나오니까 충분히 흥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잔잔한 공사, 잔잔한 지역은 안 된다. 큰 게 필요하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고 현대건설을 꼽아주셨고요. 대우건설 김영우 전문가께서 꼽아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이제 원전이라는 그런 이슈가 앞에 묵직하게 있죠. 껴 있어서 성장적으로 모멘텀을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더 유리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앞에 있어서 이제 큰 주제로 저희가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이제 아파트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관련 기업이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네. 그때 그 광주 사태 이후로 큰 붕괴 사고 있었죠. 네, 이 아파트 쪽의 그런 사업 쪽으로는 조금은 주가의 투심이 아직 회복이 안 되지 않을까. 신뢰가 회복이 덜 그렇죠. 됐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리스크 제거 측면에서 좀 대우건설을 골랐는데요.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됐든 이 부분도 정부와 주택 공급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사실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네. 원가가 너무 상승을 했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또 건설을 가져가기에는 좀 양보를 쉽게 하지 않을 그런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일단 대우건설 골랐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 판가 인상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해서 정부와 어떤 협의를 보고 마진을 얼마나 남기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된 이후에 결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이후에 건설사들은 조금 투자를 진행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기 때문에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그 선택에 따라서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네, 현대로 갔군요. 현대건설이 64% 득표를 하면서 이 종목이 바로 4강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대우건설 골라주신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제 대우건설은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6,300원 아래에서부터 매수를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이제 시장 상황 봐가면서 해야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6,500원까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나온 뉴스가 큰 뉴스는 아닌데 네. 건설용 웨어러블 로봇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로봇 좋잖아요. 요즘.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크게 로봇 테마로 묶여서 가진 않을 거예요. 워낙 무거운 애다 보니까. 근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 이제 노동자들이 입을 수 있는 네. 그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을 착수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건 멀리 봐야 되겠죠? 네, 멀리 봐야겠죠. 좀 관심 정도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이런 걸 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딱 보고 대우건설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우건설 목표가 6,5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진입 구간은 6,300원 이하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중국 최대 국영 석유 기업이죠. 시노펙의 화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석유화학업체들 괜찮습니다. 롯데케미칼 대 대한유화의 대결 바로 2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앞서 창호 앵커가 말씀해주신 그 이슈로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고르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선택일까요? 지금 시장이 지금 화학주가 화학 관련주가 1분기 비해서는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좋긴 좋지만 1분기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1분기에서 그래서 2분기도 지금 롯데화학도 1분기 비해서는 이때는 영업액이 떨어지고 지금 한 20% 이상 떨어지고 예상되고 대한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화학하면 올해는 네. 무조건 롯데로 가는 게 왜냐하면 항공우주는 하나 그러니까 이게 화학은 롯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올해 한 해가 어디 뭐 기업의 성패가 달릴 정도로 어찌 보면 네. 되게 강한 오호.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롯데케미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그럼 롯데케미칼로 골라주신 거죠. 자, 김영우 전문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 분수지령은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롯데케미칼이 네. 추후에 이제 수주를 받아올 때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폭이 더 크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석유화학 쪽 업황 부진에 대해서 그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저는 네. 그 밸류에이션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되었고 이제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시 한번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예. 네.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환유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이든 대한유화든 지금 차트가 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닥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에 있어서 이제 작년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또 보였다가 이번 네. 연도 좀 하락세가 굉장히 깊게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바닥을 잡을 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 이제 원료 나프타가 이제 가격 강세 부분이 일어나면서 수익성에 좀 어떻게 보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면 유가에 대한 그런 움직임, 유가에 대한 움직임이 결국에는 이 석유화학의 앞으로의 주가의 향방을 결정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또 하락을 한 번은 주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마냥 계속 올라가진 않겠죠. 네, 맞습니다. 뭐 지금 140달러까지 보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 같은 경우에 지금 금요일이었나요? 금요일에 이제 미국에게 이제 그 시장 주도권을 주지 않겠다. 네. 그런 얘기들 이제 좀 강한 발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강도가 줄어들질 않더라고요. 요즘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보니까 거기 이제 고위 인사들이었나요? 좀 한숨 쉬는 모습도 보였는데 시장이 진짜 투자자들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수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이런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 지금은 모든 것들을 일단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이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 다만 이제 시장을 보실 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아침마다 이제 거래대금 터지는 애들 네. 그리고 주도주 애들은 결국에는 수익권을 주는 애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좀 눈여겨봐서 거래대금 사기 종목들 한번 눈여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 네. 최인호 전문가님. 예. 그 사실 이 두 종목 중 뭐 둘 다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대한유화의 경우에는 사실 고점 대비 한 70% 가까이 빠졌나요? 게다가 네. 오늘 뭐 거의 저가 기록하는 것 같은데 그럼 좀 튀어오를 여력 좀 더 있지도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롯데케미칼 아까 전에 왜 그걸 했냐면 롯데케미칼은 4월을 건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PI 첨단 소재도 이번에 인수하는데 1조 정도를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고 예. 일단은 신동민 회장이 이쪽에 화학 쪽은 올해 모든 것을 쉽게 말하면 진행한다고 예상치도 있고 사실 지금 PI 소재 같은 경우에는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사모펀드에서 지금 PEF라는 미국 사모펀드에서 지금 일단은 운영을 할 거가 예상돼요. 예. 그래서 롯데가 더 돈 주고 사와야 될 상황인데 충분한 뭐 자금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충분히 진행될 거로 예상되고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 PP 회사예요, PP 회사. 네. 플라스틱 사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뭐 화장실 배관이라든지 모든 예. 이쪽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갖고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또 유가 인상과 또 유가 하락에 대해서도 어째 뭐 정제 부분에 관련돼 있는 어째 뭐 사업이기 때문에 석유화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조금 유동성이 강하다는 점. 그래서 주가의 흐름에 네. 탄력을 못 받는 게 그게 좀 사실입니다. 또 매출이 뭐 떨어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 이제 흐르는 분위기가 이제 워낙 2차 전지, 뭐 이쪽에 풍력 섹터, 뭐 원전이라든지 뭔가 정책 관련된 종목에 너 아쓰다 보니까 화학의 최고의 대장주가 아닌 이상은 예. 좀 흐름 자체가 그렇게 완만하지 못하고 계속 우하방으로 떨어지는 게 좀 특징입니다. 석유화학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S-오일이라든지 강한 대장주들은 계속 완만한 곡선을 이기면서 우상방을 가는데 아닌 거는 그냥 순간순간에 이제 낙폭도 있고 거래량이 터질 때 올라가도 있고 좀 불안정인 요소가 많죠. 시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예. 좋고 나쁘고라는 것보다는 네. 회사가 얼마큼 존재 가치가 있냐, 계속 꾸준히 이어나갈 거냐 봤냐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좀 되고 좀 안에 내부적인 거래만 좀 잘 이용된다면 네.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건데 시간이 좀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네. 가격의 메리트가 있지만 그리고 네, 시간이 롯데케미칼 쪽은 그룹 차원에서도 워낙에 밀어주니까. 그렇죠. 예. 지금 롯데가 거의 뭐 이쪽 케미칼 쪽으로 화학 쪽은 올해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사활을 걸었으니까 예. 이쪽으로 한번 관심 가지시는 게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 하방에서는 오히려 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수익을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환유화도 추가 상승 여력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의견은 롯데케미칼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졌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 어떨까요? 네, 뭐 압도적으로 기울어지네요. 롯데케미칼입니다. 73% 가져가면서 이 종목이 확실하게 사각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대한유화에 대해서 설명 지금까지 해주셨던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까지 책정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오늘도 어찌 보면 테마성, 화제 테마성으로 어찌 보면 좀 네. 장에서 잠시 이렇게 이슈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목표가는 16만 원입니다. 16만 원인데 너무 근데 보시다시피 차트에 보시면 너무 하방으로 빠졌기 때문에 어디가 저점인지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시장에서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더 계속 지수가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한번 화학주기 때문에 한 16만 원 선까지만 보더라도 충분히 단기성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저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유화 16만 원으로 가격 책정해 주셨네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발각의 3라운드 대결은요, 제약바이오 종목 간의 대결입니다. 이번에 있었던 큰 이벤트였죠. 바이오 USA,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 흐름 괜찮습니다. 알테오젠 대 ABL 바이오, 지금부터 보시죠. 네, 알테오젠 대 ABL 바이오 김영우 전문가님 먼저 네. 골라주세요. 저는 알테오젠 골랐습니다. 알테오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은요? 네, 저도 알테오젠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그런데 두 종목 다 사실 뭐 흐름이 괜찮지만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최근 며칠 사이에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단 말이죠. 특히나 지난 그 전 이틀 동안은 거의 뭐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테오젠 골라줬습니다. 그 알테오젠을 일단 올려보겠고 ABL 바이오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ABL 바이오도 충분히 지금 경쟁사 대비해서 네. 유효한 지금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뭐 기대감 상당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ABL 001 담도암에 관련해서 이제 독보적으로 임상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한 부분이 가장 네. 큰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담도암, 현재 담도암 같은 경우에 표준 치료제가 마땅히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지금 높은 효능이 나타나고 있다, 그 정도로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높게 또 올라갈 수 있는 또 기술 이전을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보는데, 저는 이제 또 이번에는 거래량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자, 그 재료에 비해서 이 ABL 바이오의 그 거래량이 크게 좀 나오지를 않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이제 주인 ABL 바이오 이제 주인들이 있죠. 그 주가를 움직이는 주인들이 아직 네. 활동을 아직 하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타이밍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 조금 나와주면서 그래도 의미 있는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바이오 USA에서 이제 알트비포에 대한 그런 수요를 여전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 기술 이전에 대한, 즉 알트비포에 대한 그런 기술 이전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조금 눈에 보였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알트비포에 대해서 추가 기술 이전이 된다면, 네. 뭐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금액 단위가 좀 많이 크게 다르니까요. 그걸 실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이 알테오젠의 그런 주가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이제 알트19 같은 경우도 지금 3상이 조만간 개시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실현이 되든 상상이 되든 안 되든 기대감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최근 흐름 보면 임상, 3상 이런 뉴스 나오자마자 그리고 꽤 반등할 여지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또 시장이 개별 뉴스에 많이 주목을 하는 부분도 네.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알테오젠은 조금 이 기업의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좀 나오겠다. 그것도 거래량 받쳐서 나오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유의미한 기대감을 안고 왔지만 여기서 거래량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셨습니다.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슈에 비해서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면서 알테오젠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 네. 알테오젠을 고르신 이유는요? 근데 사실 이 두 종목은 네. 어찌 보면 이번에 US 바이오에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기술 이전에 관련된 종목이고, 그리고 뭐 AB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원래 파킨스 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뇌가 이제 퇴행되면 생기는 네. 어찌 보면 그 병에 대한 이제 일상의 치료제 제약에 대한 기술을 수출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표적 치료, 동적 치료부터 시작해서 항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뚜렷한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1, 2, 3만 뭐 왕복만 된다 하더라도 대형 회사들에게 기술 이전으로 가는 중간에 어쩌면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그런데 이 회사 두 개가 다 강해요. 네. 두 개 다 강합니다. 그리고 시총도 보시면 거의 뭐 일반 바이오가 아니고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지금 이 회사는 둘 다 바이오 시밀러 카피를 주로 하는데 예. 황반생염이라고 해서 눈에 이제 까만 이제 흰 동자에 이제 까맣게 이제 퇴행성되는 그런 부분을 잡는 네. 뭐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이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손보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지금 의료계에서도 지금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백내장 과잉 수술 때문에 해서 눈에 안약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이 요즘 계속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네. 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알테오젠도 그쪽 관련된 종목과 또 동일하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항상 남들 갈 때 따라갈 때 장날일 때 시장 가듯이 장날이니까 그냥 분위기로 같이 가는 게 낫다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일단은 ABA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이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쪽은 되게 큰 일상이라도 되게 큰 그겁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큰 실적이기 때문에 뭐든지 완성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진행하고 있으면 그 이상 나머지 할 수 있는 대형 제약사들이 그걸 가지고 가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할 수 있는 분야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기술 플랫폼 그러니까 기술 이전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실력이 둘 다 있기 때문에 뭐 두 개 나보다 좋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분위기상 알테오젠 현재 분위기상.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일단은 최근 기세를 바짝 올리고 있는 이 알테오젠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지도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군요. 알테오젠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67% 득표했고요. 이 종목이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ABL 바이오 관련해서는 김영호 전문가님이 가격 제시해 주세요. 네, ABL 바이오는 이제 다음 매물대 라인 26,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이 26,000원까지 이제 보는 경우도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받쳐주지 않아서 언제 네. 또 다시 하락 추세로 이어질지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시고 26,000원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ABL 바이오 2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4라운드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8강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종목군으로 묶여있지는 않네요. 자, 우주항공의 대표 주자죠. 한국항공우주대 2차전지 양극재 소재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의 대결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선택일까요? 진짜 어렵죠. 예, 진짜 어려운데 워낙에 또 핫한 종목들이에요. 둘 다 정책이에요. 어찌 보면 정책이고 네. 친환경에다가 다 정책이지만 그래도 더 정책스러운 게 사실 우주항공이에요. 지금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2차 전지인 에코프로비엠은 네. 그냥 1등이에요. 그냥 1등한테 뭐라고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주 얘기도 했고요. 그렇죠. 했고 그쵸. 그래서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불러들이는 지금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항상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UAM 관련된 부분도 연결돼 있고 하기 네. 때문에 또 방산나 관련 종목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지금 또 우주항공 누리호죠. 지금 누리호 근데 누리호가 다들 아다시피 누리호가 주체가 누구냐 하면 다들 모르세요. 그러니까 다들 뭐 혹시 하나 아니냐고 하나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항공우주의 연구단부터 시작해서 네. 같이 우리 가기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내가 물어봤죠, 사람들이. 누가 쏘냐고. 다들 보면 그냥 하나래요, 하나. 하나가 대한민국 아닌가요? 그만큼 하나가 그만큼 우주항공 분야에 광고도 쏟아붓기 때문에 사실 인식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관련돼 있지만 네. 주체가 아니거든요. 네. 그게 주체적인 부분을 저는 언급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대로 네. 밝혀서 한국항공우주요. 항공우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떤 선택일까요? 저도 두 개 고민이 많았는데요. 네.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제가 전기차 대전의 시대 오면서 네.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한국항공우주를 제가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슈 나온 역시 누리호 다시 그 날짜 나왔죠? 네, 자,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기대감 다시 높아지는 구간에서 두 분의 의견이 일단은 한국항공우주로 모여졌습니다. 이 종목은 올려보겠고요. 자, 그러면 아쉽게 된 지금 에코프로 BM 얘기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최인호 전문가님, 에코프로 BM도 사실 네. 이전에 뭐 지난해 하반기에는 워낙에 뭐 주인공이었고 중간에 내부자 거래 의혹이라든지 뭐 공장 화재 이런 고난 겪고 나서 그 떨어졌던 폭을 지금 거의 다 메꿨거든요. 올해 거의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은 매출이 깡패예요.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같은 1분기 한 6,700억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6,500억, 6,600억 나왔거든요. 그러면 2분기는 얼마 나올까? 거의 9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 이어진다. 우리가 그때 방송에서도 우리 두 패널이 계속 항상 이야기했듯이 여기는 또 내년 되면 더 3분기는 더 많이 매출이 오를 거예요. 아, 저 차트의 우상향 그림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려운 시대 때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매출입니다. 펀더멘탈. 그렇기 때문에 특히 2차 전지 대장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에 아직까지 실적 발표는 안 나왔지만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한 9천억 정도, 9,800억, 그러니까 1조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9천억 이제 초반, 후반대를 예상한다고 나오니까 아무튼 에코프로비엠은 계속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2차 전지 시장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리더로 앞장서서 나갈 종목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하시면 되고 일단은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일단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해서 또 누리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나의 그냥 박스권으로 물 하나 끼워도 다 끼워지고 그다음에 실제로 상승세가 많이 나오고 또 기업 가치도 높게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 계속까지 올라가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요 종목도 좀 계속 크게 오랫동안은 하반기까지는 계속 끝까지 보셔야 될 종목 같아요. 네. 에코프로비엠은 뭐 워낙 좋은 종목이고 그렇죠. 그 가운데서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당장 타이밍에서는 좀 더 낫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요즘에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해 뭐해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네네. 에코프로비엠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일단 에코프로비엠 관련해서는 먼저 전기차 섹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이제 주말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머스크 트위터인가요? 트위터에 이제 사진 하나가 올라오면서 현다이 최고다, 네. 현다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댓글도 아래에서 현대 맞죠, 잘하죠, 이런 댓글들이 나왔는데 뭐 어떤 맥락 속에 나온 건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테슬라는 워낙 전기차 점유율이 워낙 튼튼한데 네. 지금 미국의 전기차 점유율 현대가 9%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폭스바겐 그룹의 2배를 뛰어넘는 수치거든요. 예. 자, 그만큼 현대차의 그런 전기차 시장의 저변을 계속해서 확대시키고 있다 그런 의미고 거기다가 이제 머스크라는 그런 유명 인사가 하나 이렇게 띄워주니까 네. 또 오늘 자동차 관련해서 섹터가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대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 자체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대차가 잘 나가는 거를 트리거로 해서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시즌이고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 수가 있는 이유는 그나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시장을 바라보았을 때 결국에 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섹터는 뭔가 결국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수요가 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섹터고 거기 안에 있는 그런 2차 전지 섹터들이 아무래도 지금은 주가를 방어할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포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당장 지금 이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한국항공우주가 지금은 낫다. 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그냥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예. 자 우주항공 가지고 있죠, 방산 가지고 있죠, 거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UAM 네. 가지고 있죠. 무기가 많네요. 네, 너무나 재료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우주항공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연구원들 그리고 박사들, 석박사들 다 거기에 이제 총 필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폴란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FA50 같은 경우도 지금 계약이 또 임박이 되어 있는데 실적이 어찌됐든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지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좋은 섹터, 기대감 드는 섹터는 다 갖고 있는 한국항공우주가 일단은 올라가겠고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지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역시 마찬가지군요. 한국항공우주가 62% 득표하면서 바로 4강으로 진출 100%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에코프로비엠 관련해서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네, 일단은 뭐 2분기 뭐 매출액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1분기보다 더 이게 예상 전망치가 나오고요. 일단은 목표 주가는 55만 원을 잡겠습니다. 55만 원을 잡고요. 일단은 워낙 지금 시장이 하방으로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가 빠지지 않고 일단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주력주, 국내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에서 앞서 나가는 주력주는 한 개씩 있는 걸 보시면서 그에 따라서 그냥 같이 관련주들 움직임도 같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지금 같은 장에서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에코프로 BM 목표가는 55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은 한국항공 우주가 되겠습니다. 바로 4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4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건설에 대한 관련주 오늘 이야기부터 처음부터 풀어봤죠. 그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꼽혀봤고요. 자, 그리고 화학주 오늘 이슈 한 가지 있습니다. 시노팩의 화재 소식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 바로 롯데케미칼의 대결입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먼저 선택해 주세요. 저는 롯데케미칼 가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요. 자,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롯데케미칼,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현대건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섹터가 워낙에 또 달라서 한번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롯데케미칼을 꼽아주신 이유는요?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예. 지금 낙폭에 대한 그런 밸류에 대한 그런 낙폭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더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 건설사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건설 내 지금 건설 주 내에 있는 그런 업황 상황을 보니까 그 이제 판가 인상, 원자재 가격 인상 때문에도 그렇고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을 해봤을 때 화학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특정 종목을 딱 꼽아주셨다기보다는 화학 업황 쪽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최인호 전문가께서 현대건설 골라주신 이유는요? 현대건설 같은 네. 경우에는요, 뭐 그 말씀하신 그 아주 그냥 그러니까 원초적인 이야기라면 민간 산업들이 힘들다. 네. 일단 원가 판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화학이 낮다. 나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뭐죠? 민간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주도로 하고 정부 관료 주도로 하는 움직이는 게 많기 때문에 SOC도 있기 때문에 네. 그에 관련된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생각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왜 현대건설 기계가 왜 주가가 그때 20몇 % 올랐습니까?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전쟁 구간에서는. 그렇지만 국가 주도라든지 유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산하기관 주도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건설 수주 분수는 도급이에요. 도급. 네. 내가 공기를 받아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도급을 대부분 최소 도급 순위로 대부분 측정하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도급 그냥 1등입니다. 그냥 숨도 안 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 오히려 지금까지 경기 침체되고 있을 때는 정책주로서는 1등 종목이 더 유리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옛날 정부보다도 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새로 야심찬 작업을 하고 하게 되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게 뭐 있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업종이 뭐 있습니까? 화학입니까? 2차 전지입니까? 아닙니다. 건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항상 바뀔 때마다 건설 업종들이 항상 테마로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기대 심리 되든 안 되든 그게 뭐 잘못돼서 망하든 잘못되든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성과적인 게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정부가 구정부가 들었으면 항상 건설이 지금껏 이어왔던 거고 지금 들어온 지 지금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 2달 뿐이도 채 안 됐어요. 그렇죠. 1년까지 아직까지 입에 있는 스피킹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1년 안에는 충분히 건설이 나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건설을 선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이 정책 기대감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래도 현대건설로 꼽아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이 어떤지 그 선택에 따라서 결승 종목 골라보도록 하죠.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네, 롯데케미칼 쪽으로 많이 관심이 기우네요. 롯데케미칼이 68% 득표하면서 이 종목 바로 결승으로 올려봅니다. 네, 그러면 현대건설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제시해 주세요. 네, 지금 목표가가 지금 지금 현대건설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원래 45,000원 정도 가야 될 종목인데 지금 미국발 증시 하락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악재로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지금 동반 하락이라고 보죠. 근데 그 사실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제 유가 인상부터 시작해서 뭐 원자재 상승부터 시작해갖고 있기 때문에 네. 복합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걸 봤을 때 일단 지금 저도 45,000원 다시 제자리인 45,000원 다시 이제 목표가를 잡고 올라가면 충분히 또 도전장 내밀면 충분히 또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목표가 45,000원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정책이 어떻게 발표가 될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롯데케미칼이 되겠고요. 2라운드 확인해 보시죠. 자, 4강의 2라운드도 색다른 대결이 되겠네요. 제약바이오 종목인 알테오젠과
우주항공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맞붙습니다. 4강의 2라운드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결이 굉장히 다른데요. 알테오젠 대 한국항공우주. 김형호 전문가님 어떤 선택일까요? 한국항공우주죠. 알겠습니다. 역시 한국항공우주 바로 꼽아주셨고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골라주실까요? 저는 오늘 8개 종목 중에서 예. 지금 주가의 2배를 할 수 있는 종목이 과연 뭐 있을까 하면 두 배요? 숨도 안 쉬고 나는 한국항공우주 카이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한국항공우주가 역시 좀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네요. 네. 자, 이 종목이 일단 두 분이 같이 입을 모아서 단연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일단 뭐 알테오젠은 상당히 아쉽게 됐는데 네. 이 최근에 보였던 급등세 마냥 계속 붙이기는 쉽지 않겠죠? 아무래도 시장의 상황도 있기도 하고요. 알테오젠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재료가 나왔을 때 네.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눌림목 매매를 하든지 단타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그때 거래량이 의미 있게 터지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해준다면 그때 종가에 진입을 해서 그 다음날 상승세를 조금 취하고 나오시는 매매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뭐 이게 기술 이전이 될 거야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크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쪽에서 이제 크게 뭐 정보가 없이 그냥 될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에 진입을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해 드리고요. 네. 반대로 이제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나 너무나 잘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 저번에 푸틴 같은 경우에는 핵전쟁 발언도 한번 했다가 시장이 한번 낙폭 크게 일어났었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누리호 기대감 그리고 8월 달에 있을 위성 발사 달 탐사선 기대감까지 지금 안고 있는 종목이라서 거기 추가로 이제 UAE까지 정부 정책까지 이어진다면 아마 2025년까지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눌림목 올 때마다 저가에 사서 계속해서 추세 따라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 선택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어려운 게 없죠. 왜냐하면 바이오주는요 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 우리 이번에 신약 발견한다. 이게 그거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 주가가 빵 튀고 그러지 않아요. 이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가 제일 무섭고 힘들다는 게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 가서 그럼 나도 일하고 정보를 얻으면 되죠. 대충 뭐 하나. 그래서 바이오는 좀 그 약간 결이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전술훈련기라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되어 오는 수많은 비행기 한 1조 몇천억 하거든요. 폭격기 같은 경우에 그 비행기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미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연습 우리가 자동차 운전 연습장 가면 연습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연습할 연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는 훈련기라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한국우주에서 로키드 마틴으로 해서 여기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과 이런 제휴적인 그 성향이 되게 커요. 그래서 방사는 계속 지금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또 여기다 VR까지 같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비싼 물건을 만칠 때는 함부로 다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리 이렇게 가상으로 해서 VR도 찰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는 상황적인 점을 봤을 때는 지금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계속 지금 장이 안 좋아도 계속 여러 안에 있는 부분에서 거론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가에 2배도 충분히 예상된다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누리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두 분의 전문가님이 모두 한국항공우주를 골라주셨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역시 이 종목 너무 인기 뜨겁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74% 득표하면서 결승으로 진출 확정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젠은 김영호 전문가님이 전략 세워주시죠.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처럼 매매법을 2개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기술 이전 그런 재료, 그 재료는 이제 거의 확실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 네. 재료 나올 때 눌림목 매매로 해서 가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거래량 터질 때 종가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61,000원 보시면 되고요. 거래량은 괜찮게 나오나 위에 지금 워낙 매물대에 위치한 그런 물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조금 힘은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알테오젠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관점에서 알테오젠은 61,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결승전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바로 결승의 대결입니다. 화학주인 롯데케미칼과 우주항공의 대표 주자죠. 한국항공우주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네, 저는 카입니다. 예. 역시 오늘 흔들림이 없으시고요. 자, 김영구 전문가께서는요? 네, 저도 항공우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바로 또 한국항공우주 오늘 많이 밀어주고 계시는데, 자, 최인호 전문가님 결승의 선택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공군 전술 훈련기 280대 정도를 일단은 수입 예상, 일단은 수출 예상 일단 확정이 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단일 업종이 아니고 아까 말한 우주항공, 그다음 방산, 네. VR 뭐 여러 가지 기술 고도 기술을 하기 위한 또 VR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 혼합되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 같은 상황의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눌림목이 거의 몇 번 없이 그냥 계속 우상방으로 올라갔다는 점이 특징이 이런 이 종목의 특징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짧은 시간만 보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저렇게 올라가니까 언젠가는 지금 고점이다는 하고 2, 3%나 3% 먹고 나오신 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벌써 또 올라가는 거를. 그러니까 종목을 볼 때는 제대로 된 모멘텀을 보고 그다음 제대로 된 이 안에 펀더멘탈을 정확하게 보시면 상황을 보시면 충분히 올라가는 상황이면 그냥 계속 꾸준한 우리 삼성 주가를 사는 것처럼 꾸준한 그냥 이렇게 매집을 통해서 계속 네. 꾸준히 가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고 있는 모멘텀이 단기적인 아예 그런 아니에요. 모멘텀이 단기가 아니라 아니죠. 장기적이다. 네. 이런 말씀을 러시아 주신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다 끝나고 여러 가지 네. 상황이 이제 동북아의 또 지정학 리스크, 우리 또 북한과의 또 핵도 실험이 또 풍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난 뒤에 종목을 팔아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종목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네. 항공우주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두 가지 매수 타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일단 512평에서 한번 53,000원 라인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지금 주가가 살짝 빠지고 있죠.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 47,000원에 좀 매수가 기다리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마다 보시면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은 이평선들이 잘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61평까지 내려와 준다면 이거는 조금 매수의 적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전제 조건 악재가 없는 네. 한국항공우주에 뭐 계약이 무산됐다거나 그러면 악재로 빠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잡아서는 안 되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런 거는 좀 잡아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네, 역시 한국항공우주 64% 득표하면서 이 종목이 시청자의 마음을 가져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미인주부터 발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이자 미인주는 바로 한국항공우주가 되겠습니다. 네, 훨훨 날아갑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오늘장의 이상형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세워주시죠. 예, 저 단기로 7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중장기로 10만 원까지도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 계속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차트의 흐름을 잇는 종목들이 많아요. 네. 많은데 우리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이렇게 길게 긴 호흡을 가져가지 못하는 게 좀 아쉽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고 지금도 매집하더라도 충분히 장시간 보더라도 중장기 종목으로서도 그다음 단기적인 측면으로서도 상당히 멀티적으로 이 투자하는 데 조건에 상당히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한국항공우주요? 저도 항공우주 7만 원 보거든요. 네. 7만 원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트렌드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또 눌림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해보면은 또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케미칼까지 세워주세요. 롯데케미칼은 이제 21만 원 좀 짧게 보고 있는데 추세 전환점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뭐 시노팩의 이제 상하이 공장 화재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만 보고 다시 추세가 전환되는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인 한국항공우주 단기적으로 7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10만 원까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21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한국항공우주가 우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끝나기 전에 잠시 말씀드릴 내용이 있네요. 최인호 전문가께서 공개 방송 있으신가요? 네, 이제 오늘 바뀌었습니다. 원래 네. 화요일 목요일인데요. 어허. 이제 월요일 이제 목요일로 하게 됐고요. 예. 좀 빠른 시간 4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물가, 고금리. 이제 지금 경기 침체 국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22년 이제 증시 대비하는
그런 걸 한번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일호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자세한 관점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내일 저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